안녕하십니까. 경영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선거도 있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개인적으로도 저도 바빠가지고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번 선거 기간을 좀 통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20대 30대 세대들의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 물론 더 크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세대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던가 아니면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거나 또는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예전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취업과 진로 관련된 부분 그냥 개인의 실력이야, 개인이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좀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을 맞춰주고 내가 비싼 등록금 내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대학에서 나를 얼마큼 서포트해 주느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대학 입시에서 대학을 선택하거나 내가 앞으로 어떤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1도 없이 그냥 대학을 가요. 자, 이런 부분들 되게 큰 문제라서 그냥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청년 대학생 대상의 어떤 역대 정부의 취업 관련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리뷰를 좀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잘 됐었고 잘못됐었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 변화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 좀 한번 체크해 보려고 오늘 내용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제가 취업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일을 시작했을 때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저는 지금 벌써 5명째 대통령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요 가장 큰 특징이 이분이 경영자 출신이잖아요. 경영인 출신이다 보니까 당시에 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하는 거를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취업률을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전에는 없던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건강보험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아요. 그래갖고 대학의 취업률을 재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학에 대한 지원, 혜택 또는 퇴출까지 모든 정책을 취업률에 딱 맞춰가지고 당시에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를 딱 시행하자마자 대학들이 난리가 났죠. 왜? 취업률이 안 나오면은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 세대분들이 알아야 될 게 대학들이 여러분들이 낸 등록금보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훨씬 큽니다. 이거 없으면 대학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갑자기 대학들이 교비라는 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비. 제가 이전에 방송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 우리 재학생들의 취업이나 진로 또는 여러 가지 이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교비를 써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 그러니까 전공 과목에서 해주는 거 그냥 학습하는 거 이거 말고요. 다른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학교에서 교비를 왕창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처럼 취업과 진로와 컨설팅 쪽의 산업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커졌어요. 왜냐면 이 이전에는요 취업팀이라고 하는 데들이요 그냥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채용 공고 몇 개 붙여주고 하는 수준에 있던 곳들이지 학생들한테 취업을 가르쳐준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서 지성이 높은 대학에서 취업을 위해 프로그램을 한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요. 그래서 이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거를 시행하기 전에는요. 대학 강단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건 최소한 석사 이상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조교수에 해당하는 어떤 경력 또는 학식, 자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사람을 교던에 쓴다는 것 자체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동문 선배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이었지 취업의 스킬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들 이런 거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률이 도입이 되면서 대학 평가의 기준이 되니까 난리가 났죠. 자, 이때부터 시작된 게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는 조금 더 취업이나 진로를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학에 취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외주를 줄 수밖에 없었죠. 이 당시에 인하우스 인력이라고 하는데 인하우스 인력을 갖추고 대학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실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알고 계시는 직상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취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뭐 행정이라던가 이런 부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업 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어느 정도 나라의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이제 틀이 조금 잡히던 시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어요. 어떻게 대학을 숫자로 취업률로 평가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미 시간이 꽤 지났고, 자, 근데 이게 언제 없어졌냐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하는 게 딱 없어지자마자 뭐가 없어졌죠? 이거 딱 폐지하자마자 이때부터 교비를 1원도 안 쓰는 학교들이 생겨납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학생들이 실제 수업을 오지 않는데 우리가 취업 지원을 해주나 안 해주나 뭐 취업률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교양 수업 오시는 교수님들 솔직히 여러분들 얼마 못 받아요. 시간당 뭐 5만 원에서 8만 원 받으면 잘 받으려나?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분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되게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교비를 안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 3년 정도 비대면 수업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자, 이러면서 선후배 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되던 취업에 관련된 정보들이나 이런 게 다 끊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4년, 2025년을 오면서 대학생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비교과 활동을 예전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도 돈도 안 쓰고 프로그램의 연결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선배, 후배 간에 알려주던 취업과 관련된 부분 다 없어진 거예요. 잘 알아둬야 될 거는요, 내가 어디에 취업하고 싶은지 좀 어느 정도 가늠하고 싶으면 그냥 고개를 들어서 선배들을 보세요. 답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비교과 활동인데 이런 부분들을 단 1도 하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물론 이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전부 실패한 대통령이죠. 어떻게 보면 중간에 탄핵이 됐으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뭐 예술, 체육 쪽은 이 취업률 비중에서 조금 완화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2015년에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이거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시작한 건데 이거를 그냥 전격 실시합니다. 자, 이때부터 나온 게 채용의 공정성을 높인다, 공공기관 채용을 앞으로 NCS 기준으로 한다 해서 더 이상 기량평가,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애들이 공부 잘하니까 뽑아줘, 이거 없이 실질적인 수행력 평가를 가지고 사람을 뽑아라, 이때부터 실시가 됐는데 당시에 NCS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 뭐 아사리 판이었습니다, 당시에도요. 자, 어쨌든 저는 그때 이제 NCS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뭐 선생님들이나 또는 이 정책 쪽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때 저는 학교들이나 이런 데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이 공공기관 채용이 NCS가 들어오면 다 좋긴 한데 열린 채용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저는 이 당시에 2015년에도 저는 중고심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채용에 밀려 내려온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당시에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죠? 공공기관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별정직이나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주요 공기업이 아니고 일단 공공기관에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공공기관 묻어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보통 급여가 작고 직업 안정성은 높고 하는 일이 뭐 좀 이렇게 제한적이거든요. 이런 데서 4년, 5년 일한 사람들이요, 점프를 해요. 막 점프를 해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아시죠? 계약직으로 있던 사람들 별정직으로 대거 전환해줬거든요. 이 사람들이 2018년, 19년을 거치면서 지금 2025년, 자, 벌써 별정직으로 경력이 4년, 5년 넘어갔어요. 급여가 안 오르고 지급 승급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는 일 맨날 똑같고, 그러면 경력이 있으니까 중고 신입으로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채용하는 데 있어서 신입 거의 안 들어옵니다. 저도 면접관을 가고 평가하러 가잖아요. 실질적으로 면접에 들어오는 사람 뭐 10명 중에 9명은 경력 2, 3년 이상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인데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경력이 있지 않으면 아예 신입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데 열린 채용 공정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존의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나이도 젊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학을 갓 졸업하는 신입으로 사회 진입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거 왜 기회가 없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기업이라던가 대학이라던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정책의 문제점이 나오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NCS 전격 실시 이 부분이 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3년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는데 솔직히 뭐 한 거 없죠. 저는 뭐 정치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이 청년 취업 진로 쪽 관련된 이야기만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는요 어떤 좀 차이점이 있냐면요. 자, 이게 그 보수 정부와 민주 정부 차이인데,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은요 직접 수혜자들, 정책의 직접 수혜자들한테 뭔가 혜택이나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주는 정책들이 솔직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시작했던 게 K무브 사업이죠. 이때 해외 취업 나가는데 해외를 나가는데 당장 직접적으로 지원금이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요, 이렇게 민주정부가 들어오면은요, 어떤 취업 진로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은요, 이거를 수행하는 그 대행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대행기관들이 중간에서 돈을 딱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통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정책 업무를 대리받아서 수행하는 업체. 근데 알 거예요. 이런 수행하는 업체들은요, 일정 규모 이상 되지 않으면 정부 입찰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에 재하청 이렇게 와요. 이게 웃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알고 하는지 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강사들한테 시간당 30만 원 나가게 돼 있는데 실제 강사들이 받는 돈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경우 허다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업체들만 좀 돈을 버는 경우가 꽤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갖고 재학생 맞춤 고용 사업, 그리고 졸업생 맞춤 고용 사업 이런 거 하면서 다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은 어때요? 직접적인 뭐 또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쪽으로 또 바뀌어서 진행이 됐죠. 자, 그래서 역대 정부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요, 민주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중간에 에이전시를 끼고 그 에이전시가 그냥 뭐 가져가는 형태, 그리고 이 보수정부가 들어오면은 직접적인 수혜자들한테 돈을 주는 방식이긴 한데, 이게 여러 사람한테 주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보면 허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작 취업을 하려고 필요로 하는 진짜 필요한 교육을 지금 못 받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해야지 무슨 게임 퀘스트 하듯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책 설계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걸 참고 다 해서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안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페이퍼워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 진행하는 선생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청년들이 빠르게 직접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본인이 제가 지금 부족한 걸 빨리 찾고, 그리고 교육이 문제인데 일단은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진로 고민을 하는 거,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회사가 이런 곳이 처음 알았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취업이 어려워진 부분들은 사실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의 영향이 몇 년 뒤에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뭐 모르진 않을 거예요. 뭐 머리 좋으신 분들이 위해서 다 정책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 대선 때 그 어떤 공약 같은 거 이렇게 내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중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있잖아요. 이쪽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을 좀 저도 이 정책 제시도 하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얘기해봤자 뭐 누가 듣나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쪽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직 중요한 일이 많다 보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공약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아직 뭐 구체적인 공약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나와 있는 거는 솔직히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지금 청년들이 어떤 취업이나 진로를 고민하는 상황이잖아요. 자, 취업을 지원을 하려면요, 중간에 어떤 허들들이 있거든요. 이런 되게 뭐 표현이 그런데 공무원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되게 허들을 막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아주 좀 간단하게
조금 편안하게 좀 직접적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딱 신청할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막 이렇게 집체 교육 있죠. 여러 명 앉혀놓고 이거 뭐 말 듣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유튜브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요즘 원하는 거는요, 어떤 개인화된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 개인화된 서비스가 돈이 많이 들죠. 아마 이 방송 조금 보시는 분들 중에 어디 가서 취업 컨설팅이나 진로 컨설팅 받으려고 하시면 되게 비싸요. 엄청 비싸요. 시간당 최소 한 17만 원에서 한 25만 원 이상 결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이 좀 비싸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개인화된 서비스는 사장님이 포기해두죠. 웃긴 게 고용24라는 그 전체 플랫폼 안에서 되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것처럼 표방하지만 사실 다 비용이 들지 않는 컴퓨터로 자동화된 것들이고, 개인화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줄이면 줄였지 늘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좀 부모 세대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저걸 받을 수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허들을 좀 저는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데, 문제는 또 이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얼만큼 있느냐, 이걸 또 따지기가 쉽지 않아요. 당장 저한테도 너 전문성 있냐라고 그러면 또 뭐 들이대거든요. 아, 그러면 저희 일하는 사람들은요, 아, 됐어, 안 해, 이래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저런 기준들을 무슨 허들로 또 만들어 놓는 거, 그게. 뭐든지 다 이렇게 허들을 만들어놔요. 자, 이런 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으로 되게 딱 체감 높게 이런 허들 없이 취업 관련된 부분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교육의 영역이라서 제가 뭐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아닌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느 정도 뭐 좋은 학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전공을 안 가리죠.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만 딱 벗어나서 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전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20대 때 4년 또는 뭐 2년의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나중에 사회에 진입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중위권 밖으로도요, 막 진학, 입시 관련된 거 제대로 뭐 해주지 않죠. 공부 잘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도 관심이 덜할 것이고, 또 돈을 들고 강남 쪽에 가면은요, 어느 정도 성적 안 되면 안 받아줘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진로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 아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저한테. 아주 잘하는 사람들 저한테 안 물어봐요. 왜? 알아서 다 하거나 또는 사서 서비스를 다 가니까.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또는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 진짜 물어볼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되게 우려되거든요. 어쨌든 다시 취업 쪽으로 넘어와서 자꾸 뭔가 허들을 막 만들어놔요. 예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무슨 코로나 방역지원금 어쩌고 해놓고 뭐 이 뉴스 같은 데서는 뭐 다 해주는 것처럼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신청해 보면은 뭐 고용인이 없는 사업장이니까 안 돼요. 뭐 서비스업인데 지식 서비스는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안 돼요. 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마지막에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일 때 그동안 못 받은 사람 조건 없이 주겠다 했을 때 그때 처음 받았거든요. 자, 이 허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어떤 설계를 할 때 허들부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뭐 도덕적 해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글쎄요. 청년들 요즘 그렇게 도덕적 해이,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장 급한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허들 만들어 놓지 않고 직접적으로 조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좀 어떨까? 좀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좀 바빠가지고 이런 영상 좀 찍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조금 한가해질 것 같아요. 좀 여름이 오니까 기업들도 이제 휴가철에는 사실 교육이 좀 줄어들거든요. 대학도 이제 방학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신코치 TV로 더 많은 영상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